안녕하세요. 두유람의 새로운 목소리 S입니다. 앞으로 두유람 채널에서 함께 K-팝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즐겁고 재미있는 K-팝 소식들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잘 부탁드려요. 귀여운 비주얼과 각종 설레는 말투로 인소인간이라 불리는 조유리. 이런 인소인간 재질은 떡잎부터 남달랐다는데 어린 시절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는 공주. 알 수 없는 귀여운 소녀처럼 해보고 싶었던 것은 금발염색. 학생 때는 학교가 모이는 행사에 나가면 남학생들이 그렇게 번호를 물어봤다고. 체육복을 빌려도 향수를 뿌려 과자와 함께 돌려주는 설레는 섬세함을 가진 유리는 프로듀스 48에 참가했을 때 전화로 힘든 걸 얘기하는데도 멋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도 설레고,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귀여운 레전드 표정이 나오는 인터넷 소설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도 큰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이쁜 걸 알았던 유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피아노 선생님을 꿈꾸며 제대로 피아노를 배운 시간은 7년에서 8년. 무대에도 오를 정도로 열심히 배웠지만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좌절한 유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준 것은 노래. 피아노를 그만두고 학교 합창단에서 피아노를 치려 지원했지만 탈락한 유리에게 남아있던 교내 동아리 선택지는 색종이 동아리, 독서 동아리, 합창단에서 노래하기. 이 중 유리가 노래를 선택하며 한 생각은 이번 1년은 얌전히 합창단에서 떼어보자. 그러나 예상치 못한 즐거움에 노래에 푹 빠져버렸다고. 유리의 첫 무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팝송 대회. 당시 부른 노래는 비욘세의 리슨. 그런데 대회 리허설을 하던 도중 학교 밴드부원에게 밴드부로 잡혀갔다고. 밴드부를 가입하며 어머니께 가수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반대. 그래도 유리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서부터는 응원하셨다고 합니다. 유리가 처음으로 본 소속사 오디션은 SM 글로벌 오디션, JYP 공채 13기 오디션에도 지원했었지만 탈락. 그리고 지원한 오디션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지원 당시 쓴 각오는 재능은 피워내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 알고 보니 이 각오는 일본의 인기 만화 하이큐의 명대사 위키미키 최유정의 닮은 꼴로 화제가 되어 처음에는 데뷔권 순위에 있었지만 정식 트레이닝을 받은 적 없던 유리는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결국 탈락. 당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차비가 부담될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하지만 유리의 가능성을 본 CJ 계열 소속사 스톤뮤직 숙소까지 지원하며 유리를 연습생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소속사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유리가 그 다음 지원한 곳은 프로듀스 48. 이때의 각오는 뭐든 목숨 걸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실력이 수직 상승하여 처음 받은 등급은 A. 하지만 등급평가에서 안무를 잊으면서 프로그램 시리즈 최초로 A에서 F로 등급 하락. 후에 그 이후로 추정되는 에피소드가 드러나는데, 조유리즈의 멤버인 예나를 처음 만난 곳은 프로듀스 48 A등급반. 예나가 유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와 한 말은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너 얼마까지 외웠어? 아직 못했다는 유리에게 예나가 한 권유는 야, 그냥 잘래? 잠을 잔 결과가 예나는 B등급, 유리는 F등급. 그 뒤 부담이 많았던 주리를 다정하게 응원해 좋은 무대를 보여준 단발머리. 메인 보컬의 가능성을 보여준 에너제틱 너에게 닿기를. 하지만 가장 하고 싶었던 무대는 섹시한 느낌의 루머 무대. 프로듀스에서 못한 루머를 아이즈원 쇼콘에서 하고 싶어 유진이와 함께 트월킹을 했지만 귀여운 이미지와 미성년자라는 제약에 결국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고. 결국 마마에서 멤버들과 다 함께 루머를 추며 소원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통해 결국 아이즈원으로 데뷔. 등급 하락의 원인이었던 예나와 함께 데뷔하게 된 유리. 거기에 지금은 르세라핌인 채원이까지. 세 명이서 닮은 꼴 외모에 불린 별명은 조유리즈. 멤버들은 물론 유리 본인도 종종 헷갈려하는 조유리즈. 이 세 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예나는 장난기 가득한 눈과 오리입, 채원이는 작은 얼굴과 V라인, 그리고 유리는 최단신. 그래도 잘 구분이 안 돼서 기자님들이 자주 틀리신다고. 아이즈원에서 유리가 맡은 포지션은 역시 메인 보컬. 유리가 가진 보컬의 특징은 반전 매력의 허스키한 음색, 파워풀한 성량. 이를 잘 들을 수 있는 유리의 커버 노래는 제시제이의 Casualty of Love. 거기에 감정도 너무 잘 담아서 악동 뮤지션 수연이가 감탄한 커버 노래가 권진아의 끝. 뛰어난 보컬 실력에 복면가왕에 나가 거둔 성적은 준우승.
안정적인 실력으로 아이즈원의 노래들을 이끈 유리.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팀에서 쭈굴미를 담당하는 조구리. 허허하고 넘기는 성격 탓인지 아이브 유진과 원영이가 일으키는 하극상의 주요 타겟. 거기에 민주와 함께 아이즈원의 대표 쫄보 중 한 명. 그러나 신기하게도 공포영화, 추리소설은 즐겨보는 편. 멤버들과 함께 자주 하던 것은 상황극. 주로 상황극에 함께하는 멤버는 광배, 아니 혜원. 하지만 상황극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샤브샤브. 샤브샤브를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집에 구비되어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샤브샤브 말고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서 닭발을 씻어 먹는 맵찔이. 하지만 최근에는 매운 걸 잘 먹게 되었는지 불닭볶음면도 가능. 부산 상여자라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국밥. 좋아하는 과자는 홈런볼. 올리브영 최애 간식은 사과칩. 생일보다 더 좋아하는 날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마다 브이라이브를 진행하는데 20년 크리스마스 브이라이브는 쿠키 만들기, 21년 크리스마스 브이라이브는 쿠키 꾸미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하는 건데 같은 쿠키는 아닙니다. 최근 빠져있는 취미는 어른들의 색칠 공부 피포 페인팅. 손재주가 좋아 그림 그리기도 잘하고 비주 공예도 수준급. 그러나 이 손재주로 내세우는 특기는 신발끈 1초 만에 묶기. 이런 취향들을 가진 유리의 MBTI는 INTJ.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무조건 집에서 에너지 충전.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기운이 처져도 나가는 편. 같이 파티에 가서 나랑 안 놀고 다른 사람과 노는 친구를 보면 내가 고작 이 정도인가 라고 상처를 받는 편.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신나는 편.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모르는 친구가 오면 화가 나는 편. 거기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완벽한 INTJ. 진짜 이 정도면 MBTI는 과학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서 준비한 솔로 데뷔 음반 글래시. 아이즈원 멤버 중 선장님 은비에 이은 두 번째 솔로 데뷔. 유리처럼 러블리한 매력이 잔뜩 담긴 타이틀곡 글래시의 원래 제목은 글래스 슈즈. 그러나 유리의 건의로 바뀐 곡 제목 글래시. 유리다운 노래와 사랑스러움으로 초동 판매량 약 7만 5천 장. 멋진 데뷔 이후 약 8개월 만에 6월 타이틀곡 러브시즈로 컴백. 솔로 데뷔 후 더쇼에서 음악방송 첫 1위. 아이브의 원영, 유진, 솔로 데뷔한 예나, 르세라핌, 채원, 사쿠라에 이어 아이즈원 네 번째 음악방송 1위. 이로써 조유리즈는 모두 1위를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 이번 앨범에 직접 작사 작곡한 오프닝을 수록한 천재 강아지. 아이즈원 때 작곡했던 언젠가 우리의 밤도 지나가겠죠와는 다른 분위기로 유리는 계속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는데요. 프로듀스 48 때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목표를 향해 달리던 유리는 어느새 음악이 내 삶의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하여 계속 강해지고 있는 아티스트 유리. 고여있지 않고 어디로든 흘러가겠다는 유리의 인터뷰처럼 한 명의 팬으로서 함께 흐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명창강아지 유리에 대한 모든 것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유리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아이돌 지망생 HJ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K-팝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NCT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SM 다른 아이돌들 분들도 눈에 들어오면서 SM 소속사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저도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나도 아이돌이 된다면 저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보람찬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마침 SM 캐스팅 인스타 계정에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준비된 게 없었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나 될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1차가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이왕 된 거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추가 요청을 부탁하신 것을 더 보냈어요. 그러고 며칠 뒤 전화가 와서 SM 사옥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많은 감정이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섣불리 도전한 것일까?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라면서요. 그런 감정이 사옥을 갈 때까지 계속 떠올랐지만 경험으로 생각하자며 카메라 테스트를 마쳤고 몇 달 뒤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순간 떠올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좋고 큰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NCT 분들처럼요. 이런 도전을 하게 해준 NCT 정말 감사합니다. SM에 1척까지 붙었다니 HJ님 대단해요. 조금만 더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젠가 두유람이 아이돌이 되신 HJ님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꿈에 도전하시는 멋진 HJ님 화이팅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순간, 내 아이돌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